이유 있는 넷플릭스의 폭락 현상이라고 이제 적게 됐어요. 넷플릭스의 수명주기로 나타나게 됐어요. 수명주기는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되고, 이 수명주기라는 것은 낯선 굉장히 거부감이 생기는 용어가 아니라 이미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접해온 그런 개념이에요. 스마트폰을 사고 나면 또 새로운 스마트폰이 금방 나오게 되게 된다. 스마트폰의 수명주기가, 제품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반도체 대한민국을 잘 만들지 9나노, 7나노, 5나노, 3나노 반도체의 기술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있다와 같이 기술 수명주기라는 개념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익숙하게 접해왔죠. 그 수명주기라는 것은 사회과학 방법론에 들어가는 그러한 분석 방법론 중에 하나가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 동안 해당 방법론의 신뢰성이 검증되어져 왔고, 다만 이와 같은 수명주기론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또는 금융 부분에 접목한 것이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지재권에 해당된다는 것, 따라서 이와 같은 그림을 봤다고 요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게 되면 지재권 위반이 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본 내용으로 들어와서 넷플릭스의 수명주기를 보게 되면, 넷플릭스는 이 파란 선으로 나타낸 기간 동안에 상승생애, 쇠퇴기까지의 상승생애가 이제 종료가 되게 되고,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를 귀향하는 불교의 윤회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됐죠. 윤회 과정을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이 검정색 화살표로 나타낸 바와 같이 1차 상승생애가 진행이 되게 됐어요. 1차 상승생애 이후에 일정 기간의 휴지기를 거치게 되게 되는데, 휴지기 과정 속에서 어저께의 폭락 현상으로 다시 태동기까지 진입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됐죠. 1차 상승생애 이후 휴지기를 거치고 다시 1차 상승생애보다 더 강한 2차 상승생애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현재는 넷플릭스는 수명주기상에서 1차 상승생애를 마치고 휴지기 조건 속에서 태동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 의미는 추가적으로 넷플릭스가 조정을 더 받을 수는 있게 되지만, 지금서부터는 넷플릭스가 1차 상승생애 이후 휴지기를 마무리 짓는 기간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돼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넷플릭스를 사면 안 되겠죠. 넷플릭스가 왜 어저께 하락하게 된 것인가? 매출을 보게 되면, 넷플릭스의 매출을 보게 되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중이고, 현금도 꽤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넷플릭스가 왜 폭락됐을까? 가입자가 갑자기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 그것이 폭락의 원인이 되는 것일까? 성장성이 더 크다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가입자가 빠졌더라도 다시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닐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돼요. 그런 의문점은 반드시 숫자로 표현된 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살펴봐야지 되겠죠. 넷플릭스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게 되면, 이 넷플릭스가 과연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상품인지, 넷플릭스가 왜 폭락이 나타났는지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여기에 이제 나타난 게 넷플릭스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에요. 즉, 영업활동, 경영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넷플릭스라는 기업으로 유입된 현금을 나타나게 되는데,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적자폭이 커지게 됐어요. 2019년까지. 즉, 넷플릭스는 영업활동을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나는 그러한 경영활동을 해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게 바로 2020년도에 굉장한 플러스로 돌아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2020년 상반기에 주요한 국가들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실물 경제가 멈춰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협을 느끼게 되게 되면서 실내 생활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강제적으로 이제 집행될 수뿐이 없던 그런 시기였었죠. 집안 속에서 강제로 머물러야 되는 조건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시청각 자료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한 조건 속에서는 넷플릭스가 영업활동으로 유입되는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나타나기는 됐지만, 2021년, 정확히 2021년 2분기서부터 미국은 기업 이익이 코로나19 발생 수준을
넘어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서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위협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간서부터는 점점점 생계를 위해서 다시 직업 전선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증가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서 강제적인 실내 생활을 할 그런 조건이 무너짐에 따라서 이에 연동되어서 넷플릭스가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이 이와 같이 굉장히 축소되는 현상을 나타내게 됐다는 걸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넷플릭스가 가장 돈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조건은 다시 코로나19 변이가 새로운 강력한 변이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다시 강제로 실내에 머무는 조건이 때다. 그런 조건이 다시 발생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넷플릭스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증가될 뿐 다시 사회경제가 정상화가 되게 되면 별 매력 없는 넷플릭스가 된다는 거죠. 넷플릭스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아요. 넷플릭스라는 것은 계속해서 돈을 내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3개월 정도 보면 보고 싶어도 더 볼만한 콘텐츠가 존재하지를 않는다. 옛날에 이제 약간의 나이지만 저의 어렸을 때 추억 속에서는 비디오샵이라는 게 존재를 했어요. 서점같이 그곳에 가면은 책장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데에다가 비디오 이 테이프를 여러 개를 막 이렇게 꼽아놓고 돈을 받고서 이제 빌려주는 곳이었어요. 동네에 이제 새로운 비디오 샵이 생기면 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전에 있던 비디오 샵보다 규모가 더 커졌기 때문에 이전에 다니던 비디오 샵에 없었던 새로운 비디오 테이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한 6개월 정도 넘어가게 되면 또 거기에 있는 고객 수가 줄어들게 돼요. 그것과 똑같이 넷플릭스는 3개월 정도만 보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해지를 했다가 한 6개월 뒤에 6개월 사이에 또 많은 콘텐츠가 나왔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6개월 뒤에 다시 가입해서 3개월 보면 또 볼 게 없다. 그게 넷플릭스의 한계예요. 넷플릭스가 돈을 넣어서 성공한 오징어 게임을 만들었다. 그거 한 번 보고 나면 땡이지. 그거를 뭐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되돌려서 보겠습니까? 내가 지금 넷플릭스를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별반 재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존재를 하게 돼요. 여기에 이제 2025년으로 다가오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시대, 2025년이 되게 되면 자동차 스스로 사람의 제어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시대가 펼쳐지게 돼요. 몇 년 안 남았어요. 택배를 주문하게 되면 지금은 택배 차량에다가 택배 기사님께서 직접 문 앞에까지 배송을 하게 되지만 2025년이 넘어서게 되면서 이제 그 운전사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게 돼요. 택시도 운전사가 필요가 없게 되고 트럭으로 배송하는 것들도 트럭이 앞뒤 간격 30cm로 시속 80km가 넘는 속도로 물류를 배송하는 상황이 몇 년 안 남았어요. 여기에 나타난 게 이 완전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금융 상품이에요. 이 금융 상품 대비 넷플릭스의 상대 강도를 나타내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얘가 이렇게 밑으로 오게 되면 넷플릭스 강세, 얘가 이렇게 위로 가게 되게 되면 완전 자율주행차 관련된 상품들의 강세를 의미를 하게 돼요. 여기에 이제 윤회 과정이 종료가 되게 됐고, 여기서 지우고선 다시 보게 되면 1차 상승을 마무리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휴지기가 나타나게 됐고, 지금 2차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는 이 완전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상품들이 넷플릭스보다 더 매력적인 조건 속에 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2025년에 10년 전인 2015년도서부터 이와 같은 자동차 업황의 변혁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10년 전서부터 넷플릭스보다 완전 자율주행차의 시대와 관련한 상품들이 더 강세를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넷플릭스에 투자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완전 자율주행차의 시대와 관련된 금융상품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나의 삶을 단기간에 빠르게 삶의 질을 개선시켜 주게 된다는 거,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내용을 나누는 곳,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공개방송 바머리즘 그대가 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